여러분 안녕하세요. 폐간 림프뼈 전이된 유방암 사기암을 데리고 잘 지내고 있는 보말할망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차 안이에요. 지난번에 찍어보니까 좀 좋아서 오늘은 쏘카를 빌려가지고 한 40분 정도 걸리는 숲길이 있길래 한번 가봤는데 아직 좀 길이 덜 녹아가지고 조심조심 걷긴 했는데 그래도 나무가 많은 숲에 가니까 좀 좋더라고요. 제주도에 있을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걷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차를 반납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제 2025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2016년 4월에 첫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로 햇수로 저는 암 환자 10년 차가 됐습니다. 암 환자 10년이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라서 되게 그동안 제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적응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네,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부고 소식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암 환자만이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암 환자들은 만난 지 몇 분 안 돼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금방 친해지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성격 자체가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두루두루 널리 막 많이 사귀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인맥을 넓히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 환자 생활을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SNS 같은 거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나는 랜선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저는 제주도에 있을 때는 사실 아마노 분들을 그래도 적지 않게 만나봤고, 그 중에는 자주 보는 사이도 있었고, 자주는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밥 먹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인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뭐 잘 지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지만 그 중에 뭐 저랑 한 달 차이밖에 안 났고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간절히 진단받고 했던 친구가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2, 3년 전에 하늘나라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제가 검진 때문인지 김포공항에 있었는데 김포공항에서 한참을 앉아서 되게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동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참 어떤 그런 한 번이라도 통화했던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충격이 지금도 하루 이틀은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전화 목소리 한 번 들었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되게 그 마음 자체가 어떤 인연이든 하늘나라에 가고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현세를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슬픈 일이잖아요. 다시 이제 볼 수 없고 그리워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충격이 되게 좀 괜찮아지는 데는 뭐 한 일주일에서 한 달도 걸리는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분을 위해 기도드리는 거,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이제 아프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마음이 제일 아픈 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짐작을 하면서 그게 참 많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또 뭐 암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내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좀 공포감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많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부고 소식은 아무리 들어도 적응이 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조그만 통증이나 이제 몸에 이상이 감지될 때, 혹은 뭐 어떤 종양표지자라든지 호중 수치라든지 그런 피검사 수치를 봤을 때라든지,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가 감지되는 순간 저 스스로를 거의 끝까지 몰고 가는 생각 속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생각 속에서 나를 결국은 죽음까지 몰아가는 시나리오를 이제 펼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잘 안 돼요. 진짜 별거 아닌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뭐 감기일 수도 있고 몸살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진짜 별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뭔가 좀 여기 간 쪽이 아픈 것 같고, 뭐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막 허리도 아픈 것 같고, 막 이럴 때마다 막 간에 더 전이가 됐나? 뭐 허리가 아프면 뼈에 이제 전이된 암이 좀 활개를 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굉장히 습관적인 건데, 그게 참 적응이 안 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는 생각을 멈추고 바라보고, 어,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 과정을 마무리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든, 치료가 다 끝난 암 경험자든, 암의 공포를 경험해본 사람이면, 지금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한 번 이상은 겪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적응되지 않는 건데, 그거는 사실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뭐 간이 뭐 좀 얼얼하고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간에 있는 암이 줄어들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허리가 아프면 뭐 좀 그 생리주기나 어떤 내 몸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최화정 언니의 그 유튜브에서 그 언니가 말한 거를 봤는데 되게 공감이 됐어요. 인생은 결국 자기의 기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있다. 기분이 늘 좋으면 그냥 그 인생이 또 좋고 즐거울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60대시잖아요? 뭐 그런 스텝들이 뭐 3, 40대?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너무너무 매일이 감사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더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요즘에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뭔가 약간 우울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막 그런 감정을 자주 느끼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 지금 그저께 CT 찍고 어제부터 휴약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발이 조금씩 아물고 있어요. 손발 통증이 되게 심했는데,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숲에 가고 싶은데 숲에 갈 수 있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내가 찾아가서 먹을 수 있을 때 하자 싶어서 오늘은 그냥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소카를 빌려서라도 나와서 돌아다니고 음악 듣고 드라이브하고 또 그 자연 속에서 걷고 하니까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기분은 잘 조절해서 좋아졌으니까 오늘은 잘 산 걸로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살면 후회도 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 조금 인생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도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좋았어요.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우리의 삶은 늘 소중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오늘은 하얀 손. 안녕!